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조금 되게 위험한 내용이죠. 되게 사실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바로 위생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뭐 그 코로나 때문에 폐업했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코로나 내용보다도 오늘은 위생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죠. 족발집에서 그 부추 겉절이에서 나온 쥐 때문에 한번 이제 엄청 대대적으로 크게 뉴스에 나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족발 업체가 어디인지 위치 등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미 다 공유돼가지고 다들 뭐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느 지점인지도 다 나왔습니다. 브랜드 족발 이름까지도 다 나왔죠. 이제 뭐 그 본사에서도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기도 했지만 이미 뭐 일은 크게 엎질러졌겠죠. 사실 이제 위생사고가 말 그대로 사고잖아요. 사고란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위생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는 요식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에는 위생사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위험합니다. 저도 6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요식업을 하면서 많은 위생사고들이 있었어요. 거의 1년에 한 두세 건? 세네 건씩은 아무리 열심히 조심하더라도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짝 해볼 건데, 이제 웬만한 위생사고들이 많죠.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고, 뭐 위생사고에 정말 끝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 쥐 사건은 솔직히 정말 그 가게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폐업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위생사건이에요. 뭐 웬만한 머리카락이나 뭐 이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쥐가 들어갈 정도였으면은 아마 그 가게는 이미 소문도 다 퍼질 만큼 퍼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아마 그 가게는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뭐 아직 하시고 있겠지만 머지않아 폐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쥐가 어떻게 도대체 들어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되게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가게가 되게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쥐가 많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겉으로 외관으로 볼 때는, 그리고 실내에 또 그런 프랜차이즈 가게들 들어가 보면 되게 깔끔하게 되게 깨끗하게 운영 관리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웬만한 정말 가게들보다도 체인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도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또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웬만한 가게들보다도 더 깔끔하고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홀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겠죠. 근데 사실 그 가게 위치가 어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쥐가 나올 정도의 가게 위치였다면은 되게 먹자골목이나 그런 음식점들이 되게 밀집되어 있는 가게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도 그런 먹자골목에서 장사는 못했어요. 워낙에 자릿세가 비싸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는데 알바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먹자골목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은 솔직하게 쥐가 정말 많았어요. 뭐 제가 알바하던 가게에서도 쥐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솔직하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게에 쥐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그 가게만 쥐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그 옆 가게에도, 그 옆 가게에도 쥐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먹자골목에 쥐가 많은 이유는, 뭐 쥐가 많다는 거는 사실 바퀴벌레도 되게 많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되게 조금 위험하죠, 이런 내용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바퀴벌레하고 쥐가 많은 곳들은 먹자골목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워낙에 그들이 볼 때는 그런 먹자골목이 뷔페나 마찬가지예요. 뭐 정말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고,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음식물이 여기저기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쥐와 바퀴벌레가 많고요. 특히 이제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은 바퀴벌레하고 이런 쥐들이 가게 안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솔직하게요. 뭐 막을래야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당연히 그 지점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도
분명 쥐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틀 그 사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업체를 불러서 뭐 전문 그런 소독 업체죠. 뭐 그런 업체를 불러서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업체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그 사장님이 아마 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원체 돌아다니는 걸 이미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업체를 써서 소독 작업도 방역 작업도 했었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가게 운영하면서 소독증을 발행받기 위해서 저도 소독업체를 부르거든요. 방역을 하긴 합니다, 가게를. 근데 솔직히 그런 방역업체 나오면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해요. 그냥 소독통, 약통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기 분무기 같은 걸로 여기 뭐 구석 바닥 한번 쭉쭉 뿌리고 뭐 요쪽 골목은 뭐 저쪽 구석은 뭐가 많이 나올 위치고 뭐가 많이 나올 위치라서 뭐 그냥 한두 번 찍찍 뿌리고 그냥 가세요. 솔직하게 뭐 레이더 같은 거 뭐 텍스 장비 가져와가지고 뭐 여기 찍어보니까 저기 쥐가 숨어 있습니다. 뭐 천장에 쥐가 몇 마리 숨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소독약 조만한 거 하나 진짜 물통 같은 거 하나 들고 오고 그냥 분무기로 몇 번 뿌리고 그냥 가십니다.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예방이 될까요? 그냥 그 정도 가지고 모든 위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누구나가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소독업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위생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보다는 위생사고 확률을 조금이라도 몇 퍼센트라도 좀 줄이고자 하는 게 소독이고 그런 방역업체를 사용하는 거지 뭐 완벽하게 우리는 소독 방역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절대 위생사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고 예방에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 관리하실 때 사장님이 오히려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엄청 청결하게 뭐 위생적으로 열심히 청소하고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위생 사고이기도 하고요.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사실 그 사장님도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 재산을 걸어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 브랜드를 이용하려면은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위치할 정도의 위치라면은 입점될 위치라면은 되게 그런 먹자골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돈을 들이셨을 건데 이번 사건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폐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잘 되기라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소문도 다 퍼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 내용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좀 대견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조금 해볼까요? 저도 역시 위생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많이 일어나요. 뭐 사업 초반에는 저도 6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1년에 꼭 두세 건은 아무리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 꼭 일어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건도 안 일어나길래 웬일이냐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월달쯤에 한 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카락, 뭐 저도 아무리 모자를 쓰고 뭐 옷을 입고 일을 하더라도 꼭 머리카락 한 번씩 꼭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1년에 두세 건이라는 거지 아마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머리카락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리고 봄에서 여름철에 항상 그 나무를 참 잘 씻어야 되는데 나무를 아무리 씻어도 또 안 떨어지는 좀 애벌레 같은 게 좀 있었었나 봐요. 뭐 배추 잎 애벌레 같은 것들, 애벌레가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김치에서 아마 그건 저는 김치를 제가 직접 담그진 않거든요. 김치를 사서 사용하는데 김치에서 진짜 이 손톱만한 엄지 손톱만한 동그란 동전이라고 하면 되겠네. 동전만한 철조각이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철조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게에서 나왔다고 솔직히 보기는 어려운 내용의 철조각이었어요. 뭐 칼이 부러져서 나오는 그런 철조각이 아니라 정말 뭐 어떤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철조각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설마니 위생사고를 일부러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내가 음식을 하고 제공된 음식을 먹고 고객들이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고 포만감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지 일부러 이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너 먹고 오바이트나 해라 막 기분 더러워라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심하더라도 나오는 게 또 위생사고인데, 위생사고가 나서 컴플레인을 받으면은 솔직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날 하루 기분이 엄청 우울해요. 저는 이제 6년 차쯤 되니까 이런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뭐 당연히 죄송하다고 말도 하고 이렇게 환불 처리는 당연히 해드리죠. 뭐 해드린다고 해도 또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들으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뭐 다음에 갈 때 뭐 과일을 하나 껴준다거나 뭐 요구르트를 하나 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위생사고 일어났다고 컴플레인 받으면은 너무 우울하고, 막 다음에 그 고객분들 또 가서 얼굴 보면은 엄청 죄인인 것 같고 막 너무 죄진 것 같고 막 대인 기핀증까지 처음엔 진짜 왔었어요. 대인 기핀증 와가지고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처음에 막 컴플레인 받았을 때는 다들 그들이 나를 욕하는 것만 같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위생사고는 진짜 안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사고기 때문에 언제나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최소화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또 노력이고 숙제이기도 하겠죠. 참 이런 뭐 음식에서 뭐가 나왔다는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뭐 당연히 나도 언젠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쥐나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게에는 사실 있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들이 제 가게가 뭐 되게 덩그러니 저 혼자 있거든요, 음식점이. 그렇기 때문에 쥐나 바퀴벌레가처럼 좀 진짜 좀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은 우리 가게는 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분포를 많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둘기하고 파리가 진짜 많아요. 파리. 아무리 방충망도 사용하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도 막 파리는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독 업체를 하더라도 또 어디선 또 파리들은 많이 들어오는지 않죠.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합니다. 여름철에. 아무튼 자영업을 특히 요식업을 하시다 보면은 참 많은 폐업 이유들이 많은데, 이런 위생사고도 정말 뭐 진짜 지금이야 뭐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뭐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고요. 이런 위생사고 진짜 이런 거 한번 잘못 일어나면은 바로 폐업으로 지름길입니다. 그런 거는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직원들한테 뭐라고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오로지 모든 책임과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이 자영업자, 그 사장님의 책임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족발집 이 쥐 사건을 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뭐 그분도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닐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후속 대처가 어땠다, 뭐 후속 대처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뭐 이런 거는 정말 별개의 내용일 거예요. 그거는 이후의 내용인 거고, 가장 큰 건 일단 쥐가 나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니까요.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참 남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사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모든 요식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부분도 커다란 사건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왕이면 위생사고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장 직접 뭐 최대한 관리하고 청소하고 위생 뭐 신경 쓰고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위생사고 나면 뭐 직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뭘 알고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뿐이지 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사장한테 있으니까 최대한 사장님들이 신경 쓰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오늘은 되게 자영업 하시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께 예민한 내용이죠. 이런 위생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사고율이 사고니까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더 신경 써보면서 그냥 사고율을 이제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위생사고 같은 거 잘 안 일어나서 다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사들이 잘 안 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이 잘 안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참 많은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죠. 이런 힘든 시기에 조금 열심히 해보시고 참아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